조영수가 홍성윤을 두고 가장 먼저 본 것은 높은 음도 아니고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한 박자 앞서 노래의 감정을 읽어내는 속도였다. 악보에 적힌 음표가 아직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 홍성윤은 이미 그 다음 장면의 표정과 숨의 길이와 마지막 여운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홍성윤이라는 가수가 왜 평범한 참가자와 다른지 설명하는 가장 짧고 강한 문장이 된다. 홍성윤의 무대가 낯설게 강하게 남는 이유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만이 아니다. 2002년 3월 26일 대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몸으로 익힌 소리꾼의 결을 갖고 있다. 가야금 병창으로 다져진 호흡은 트로트 무대에 올라왔을 때 전혀 다른 무기가 되었다. 보통의 신인이라면 첫 소절에서 힘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홍성윤은 첫 소절부터 다 밀어붙이지 않는다. 숨을 한 번 남기고 말을 한 번 눌러놓고 감정을 천천히 열어놓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듣는 사람은 다음 문장을 기다리게 된다. 미스트롯 4무대에서 홍성윤이 주목받은 장면도 이 흐름과 맞닿아있다.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첫 무대에서 그는 국악의 울림을 트로트의 문장 안으로 가져왔다. 만개화 무대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부른 장면이 아니었다. 국악을 해온 사람이 트로트라는 색일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첫 번째 증거였다. 맑은 음색은 가볍게 뜨지 않았고 높은 음은 억지로 뽑아 올린 소리가 아니었다. 오래 쌓인 발성과 젊은 감정이 한 무대 안에서 동시에 들렸다. 이후 2026년 1월 15일에 공개된 희망가 무대에서는 홍성윤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났다. 그는 슬픈 노래를 슬프게만 부르지 않는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앞서면서도 그 안에 묵직한 쓸쓸함을 남긴다. 이 방식은 경험이 많은 가수에게서나 자주 보이는 해석이다. 노래가 밝다고 해서 처음부터 웃지 않고 노래가 아프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는다. 홍성윤은 감정의 입구를 좁게 열고 중반부터 듣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 뒤 마지막에야 노래의 진짜 의미를 꺼내놓는다. 조영수 같은 작곡가가 이런 가수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작곡가는 단순히 음을 잘 맞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같은 악보를 받아도 누구는 정확하게 부르고 누구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든다. 그 차이는 악보 밖에서 생긴다. 쉼표 하나를 얼마나 길게 붙잡는지, 가사 한 글자를 어디에서 꺾는지, 고음을 올리기 전에 얼마나 낮게 숨을 깔아두는지, 이런 작은 선택이 무대의 온도를 바꾼다. 홍성윤은 이 선택을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차리는 가수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표현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악보는 노래의 뼈대다. 그러나 무대는 뼈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관객이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음정 하나가 아니라 그 음정이 지나간 뒤 마음에 남은 감각이다. 홍성윤은 노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감각의 방향을 잡는다. 첫 줄에서는 담백하게 들어가고 두 번째 줄에서는 말하듯이 낮추고 후렴 직전에는 숨을 아껴 긴장감을 만든다. 그 뒤 고음이 터질 때 관객은 단순한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앞에서 쌓인 감정의 무게를 듣게 된다. 더 놀라운 점은 홍성윤이 아직 완성형 가수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6년 기준으로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가수다. 그런데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나이는 훨씬 깊게 느껴진다. 이것은 국악의 시간과 관련이 있다. 국악은 소리를 길게 붙잡고 한 음 안에서 떨림과 꺾임과 여백을 만든다. 트로트 역시 한 문장 안에 인생의 굴곡을 담아야 한다. 두 장르가 만나는 지점에서 홍성윤은 남들이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색을 얻었다. 물론 좋은 재능은 그냥 빛나지 않는다. 홍성윤이 더 크게 성장하려면 정확한 곡 선택과 안정된 프로듀싱이 필요하다. 너무 화려한 편곡은 그의 장점을 가릴 수 있다. 반대로 너무 평범한 노래는 그가 가진 해석의 속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에게 가장 잘 맞는 무대는 국악의 깊은 호흡과 트로트의 서사가 함께 살아나는 곡이다.
한 소절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고 후렴에서 감정이 폭발하되 끝에는 여운이 남는 노래가 필요하다. 홍성윤이 특별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과시보다 설득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많은 참가자는 무대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홍성윤은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노래가 가진 사연을 먼저 밀어 올린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기술 자랑처럼 들리지 않는다. 듣는 사람은 고음이 나왔는지보다 그 순간 왜 마음이 흔들렸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것이 좋은 보컬과 기억되는 보컬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조영수가 말한 천재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타고난 재능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빠른 이해력, 오래된 국악 훈련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가사를 자기 이야기처럼 바꾸는 감각이 함께 맞물린 결과다. 천재라는 말은 때로 너무 쉽게 쓰이지만 홍성윤에게 붙을 때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된다. 그는 노래를 빨리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가 가야 할 길을 빨리 발견하는 사람에 가깝다. 관객이 홍성윤에게 끌리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는 한 곡을 부를 때 처음부터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한 장면씩 문을 연다. 첫 장면은 맑고, 두 번째 장면은 서늘하고, 세 번째 장면은 뜨겁고, 마지막 장면은 조용히 남는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짧은 방송 무대에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다. 트로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힘이다. 홍성윤은 그 힘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노래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재능이 어떤 곡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 2025년에 대중 앞에 강하게 등장했고 2026년에 들어서며 그의 이름은 미스트롯 4와 함께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보다 더 정확한 방향이다. 홍성윤이 국악의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트로트의 대중성을 잡아낸다면 그는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새로운 색을 가진 젊은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성윤이 아직 방송 경력이 길지 않은 단계에서 이런 평가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오랜 시간 활동한 가수라면 무대 위에서 여유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신인에 가까운 가수가 경연 무대의 압박 속에서 호흡을 잃지 않고 감정선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미스트롯 4 같은 프로그램은 한 번의 무대가 다음 단계의 운명을 바꾼다. 짧은 리허설, 강한 조명, 수많은 카메라 마스터들의 시선, 그리고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그런 환경에서 홍성윤은 급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래를 믿고 한 걸음씩 앞으로 갔다. 이 태도는 그의 국악 배경과도 연결된다. 가야금 병창은 악기와 목소리가 동시에 살아야 하는 장르다. 손이 흔들리면 선율이 무너지고 숨이 흔들리면 소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가야금 병창을 익힌 사람은 노래를 단순한 멜로디로만 보지 않는다. 손의 리듬, 몸의 중심 호흡의 길이, 가사의 발음까지 모두 하나의 구조로 받아들인다. 홍성윤이 트로트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소리를 내기 전에 몸 전체로 박자를 잡고 감정을 터뜨리기 전에 이미 다음 호흡의 자리를 만들어둔다. 많은 시청자가 홍성윤의 무대를 보고 국악과 트로트가 생각보다 잘 맞는다고 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두 장르는 모두 한을 다룬다. 그러나 한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국악은 긴 호흡 속에서 감정을 눌러 숙성시키고 트로트는 짧은 문장 안에서 인생의 굴곡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홍성윤은 이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어린 목소리처럼 맑게 시작되다가도 어느 순간 오래된 사연을 품은 듯 깊어진다. 이 반전이 시청자의 귀를 붙잡는다. 조영수가 주목했을 법한 지점도 바로 이런 해석력이다. 작곡가는 노래를 만들 때 멜로디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단어에서 듣는 사람이 멈칫해야 하는지, 어느 박자에서 감정이 올라와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편곡이 물러나야 하는지까지 계산한다. 그런데 가수가 그 의도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노래는 평면적으로 들린다. 반대로 가수가 작곡가의 의도보다 빠르게 감정의 길을 찾아내면 노래는 갑자기 입체적으로 살아난다. 홍성윤에게 붙은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그런 순간을 가리킨다. 그의 장점은 소리의 끝처리에서도 드러난다. 초보 가수는 마지막 음을 길게 끌거나 크게 끝내는 것만으로 감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끝까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힘을 빼는 것이다. 홍성윤은 마지막 글자를 허공에 던지듯 놓는 순간이 있다. 그때 노래는 끝났지만 감정은 끝나지 않는다. 바로 그 잔향이 관객의 기억에 남는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한 소절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홍성윤의 발음이다. 트로트는 가사가 분명해야 한다. 아무리 음색이 좋아도 가사가 흐려지면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다. 홍성윤은 국악식 발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방송 무대에 맞게 말을 또렷하게 전달하려 한다. 자음은 너무 세게 치지 않고 모음은 길게 펼치되 과하게 늘리지 않는다. 이 균형이 잡히면 노래는 듣기 편해지고 감정은 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젊은 가수에게 이 균형감은 큰 자산이다. 물론 홍성윤에게도 넘어야 할 과제는 있다. 국악의 색이 강한 만큼 어떤 곡에서는 전통적인 느낌이 너무 앞설 수 있다. 반대로 대중적인 편곡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만의 개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르의 균형이 중요하다. 국악의 깊이를 살리되 트로트의 직관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젊은 세대가 듣기에도 부담 없고 중장년층이 듣기에도 감정이 충분한 곡을 만나야 한다. 이 선택이 홍성윤의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 홍성윤이 가진 가능성은 분명하다. 그는 단지 예쁘게 부르는 신인이 아니다. 한 곡의 중심을 빨리 찾고 그 중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가수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대마다 색이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홍성윤은 곡이 바뀌면 표정도 바뀌고 호흡도 바뀌고 이야기의 온도도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습득력이 아니라 해석력이다. 그리고 해석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재능이다. 악보보다 빠르다는 말은 결국 홍성윤의 미래를 향한 예고처럼 들린다. 악보는 지금 부를 노래를 보여주지만 홍성윤의 감각은 그 다음 무대까지 바라본다. 오늘의 한 소절에서 내일의 가능성이 들리고 오늘의 한 무대에서 앞으로의 서사가 보인다. 조영수가 그 속도를 알아봤다면 관객이 이제 확인할 차례다. 홍성윤은 아직 자신의 가장 강한 무대를 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